사우프리카의 현장에 파견됐었던 게 이제 개인적으로서는 이런 대규모 신종감염병 유행에서 처음 경험했었던 기형 경험이었고, 사실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이 신종감염병의 이제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국내에서 그런 상황들을 겪어봤던 적이 뭐 사스 때라든지 신종플루 때여서 국내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외국에서 발생한 그런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갔던 건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에볼라 긴급구호대 간 게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에볼라라는 병에 대해서 좀 실제 치료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에볼라 환자를 직접 본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이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한 국가가 이제 이런 감염병 유행 상황을 맞았을 때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 사실 뭐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야 경제적 상황도 나쁘고 의료적 상황이 나쁘다 보니까 한국하고 크게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신종감염병을 맞이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처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한 또 에볼라에 대한 그런 지식을 쌓는 그런 부분도 됐고요. 어쩌면 그때 갔던 경험들이 그 이후에 있었던 우리나라 메르스나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그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신종감염병을 대응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에 대한 처음으로 이제 그런 걸 경험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완화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고려할 게 상당히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세칭 2.5단계죠. 그러니까 약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 중에 문이 닫힌 데가 여러 군데가 있었잖아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카페라든지, 카페는 뭐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만들었다든지, 프랜차이즈 카페는 또 식당 같은 경우 9시 넘어서는 아예 문을 닫게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고위험 시설에 해당되는 뭐 여러 유흥주점이라든지 뭐 클럽 이런 데는 이미 닫힌 지 오래된 상황인데, 이 단계가 시작되면서. 근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곳들이 이제 그러니까 문을 닫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단계 완화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이제 고민인 게, 그러니까 이제 2단계를, 그러니까 2단계 하기 전에 이제 뭐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자제만 시키는 일종의 그러니까 뭐죠? 부분적 2단계가 먼저 시작됐었어요. 서울 안에서. 8월, 그게 언제였냐면 8월 15일, 16일 날 발효가 됐죠. 그러다가 8월 19일에 이제 그 고위험 시설 완전히 닫는 이제 온전한 2단계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 며칠 지나서 강화된 해가지고 이제 식당이나 카페 중심으로 이제 뭐 이제 그 운영을 제한하는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거면 제대로 2단계를 확 올리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안 될 거 3단계로 확 올리고,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올리고, 그 다음 상황이 좋아지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빨리 낮추는 방식을 썼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두저도 아닌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부분적 2단계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1단계랑 큰 차이도 없는 2단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고위험시설 문 닫게 하는 2단계 하고, 그것만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이 좀 2.5단계로 하는 것도 웃긴 말인데,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단어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게 혼선을 줬던 거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효과 판단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애매하게 이렇게 올려놓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낮추느냐 마느냐의 개념이 안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2단계로 완화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냥 계속 2단계였거든요. 그냥 8월 15일 이후는 계속 2단계가 유지가 됐고, 그 안에서 뭔가를 좀 올렸다 내렸다를 그냥 자기 스스로 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그러면 지금 2단계 올린 것 때문에 지금 100명대 떨어진 건지, 2.5단계 올려서 100명대 떨어진 건지를 평가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정확하게 해서 처음부터 2단계 올려고 한 뭐 일주일 봤더니 안 떨어진 것 같으니 3단계 올렸다, 이렇게 했으면 지금 떨어지면 3단계 올려 떨어졌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2.5단계로 올렸던 것 자체가 효과 있는 건지 아니면 2단계만 올렸어도 되는 건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돼버린 거고, 오히려
이런 방역적인 그런 평가 기준을 통해서 완화시킨 게 아니라 너무 이제 그런 그 경제 영역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약간 떠밀려서 낮춘 상황들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오히려 감염병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혼동을 더 초래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자체를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제대로 약속된 대로 해버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싹 한번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나눈 거를 이번에 처음 적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적용하는 거마저도 애매하게 막 2단계 내에서 부분 제대로 2단계, 뭔가 강화된 2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를 쪼개버리니까 이게 이 지금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눈 거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숙제가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자기네 기준 만들어 놓고 뭔가를 자꾸 중간 단계를 만들 거라 그러면 오히려 기술적인 조정들을 더 열심히 해서, 이번에 어쨌든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카페도 닫아보고 뭐 식당도 9시 넘어 닫아보고 해봤으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3단계까지 만들어 놨지만 3단계는 발효할 생각 없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번에 정부가 막 머뭇거리고 뭐 1.5, 2.5 이런 식의 어떤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단계로 언론이 이제 표시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이 1, 2, 3단계를 만들 때부터 정교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뭘까요? 그러니까 1, 2, 3단계 만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까지 듣고 나서 만들었으면 이런 이제 그 부조화가 안 생겼을 텐데, 현장의 목소리 듣지 않고 그냥 개념적으로 뭐 2단계면 고위험 닫았고 3단계면 중위험까지 닫았겠다 이런 식으로만 표시를 해놓고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에 해당되는 시설들을 이제 카테고리만 시켰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도 열심히 한 건 맞는데, 근데 그 개별적인 그런 고위험 시설이나 중위험 시설에 대한 적절한 현장에서의 평가가 없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중앙집권적으로 생각해서 이 정도면 뭐 고위험일 거고 이 정도면 중위험일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적용을 할 때 반발도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거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걸 닫았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파급성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가 안 돼 있었던 거죠. 메르스를 겪어가지고 우리가 쌓아놓은 거는 신종감염병의 위력이 강력하다는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메르스 같은, 그러니까 메르스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준비한 거는 메르스 정도가 우리나라에 유입했을 때 정도 상황에 대한 대비까지밖에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그런 큰 유행이 될 만한 거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상황을 이겨냈던 거는 방역 당국이나 정부나 국민들이 역동적으로 그냥 대응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그거를 메르스 때 준비해서 지금 한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일단은 메르스를 한번 겪어서 신종감염병이 그만큼 파급이 높다는 것들을 이제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뭔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게 중요했던 거고, 대구 경북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이제 그런 메르스를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정말로 그냥 신속하게 막 이제 대응을 한 거지, 대구 경북을 대응할 때 썼던 많은 진단이라든지 뭐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이런 거 다 이번에 다 새로 고안한 거지 예전부터 준비해서 만든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는 뭔 얘기냐면 저희가 1차 유행을 겪었단 말이에요. 1차 유행을 겪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는 것 자체를 그냥 말로만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한 게 2차 유행, 3차 유행이 생겼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어떤 좀 체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유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만들어 놓고 사용해 볼 기회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2차 유행을 겪으면서 이걸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거니까 당연히 이 만들어진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조정이 필요한 게 당연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자기네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바로바로 그대로 적용 못하고 2단계를 1.5, 2단계, 2.5단계 이런 식으로 쪼개버린 거죠. 그래서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올려놓고 나서도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평가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유행이라는 것도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이제 3차 유행, 4차 유행은 2차 유행을 겪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경험한 이후에 겪는 거니까 지금의 이런 혼선들을
잘 복귀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뭐 지금 이번에 한 것도 능동적으로 잘 하긴 했지만 적어도 이번에 혼선 느꼈잖아요. 1.5, 2단계, 2.5단계 이런 식으로 혼선을 느꼈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평가해서 다음 유행 때는 적어도 정비된 상태에서 일단은 맞이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1차 유행을 잘 막았던 이유 중에 하나를 선제적인 대응 때문에 막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2차 유행의 초기에 환자가 확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찔끔찔끔 올리는 것보다는 환자가 확 늘어난 상황에서 확 올렸다가 빨리 그 확진자 숫자를 줄여서 단계를 차곡차곡 내려오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2단계를 올리는 것도 되게 망설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2단계도 간신히 올렸죠. 근데 3단계를,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감염병 전문가들이 요새 이제 제가 이제 쓰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3단계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아무리 봐도 정부가 만들어 놓은 3단계는 우리나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정말 막 1000명, 2000명 되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한 400명, 500명 400명 정도 올라갔을 때 3단계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봤어도 이게 정부 차원에서 못할 것 같더라고요. 3단계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3단계가 되면 10명 이상의 모임 다 안 되고요. 그러니까 10명 이상의 집회도 안 되지만 고위험, 중위험 시설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카페하고 이런 거는 아예 셧다운이에요.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개인적 자유는 막지 않기 때문에 락다운처럼 집에 아예 못 나오게 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인 활동은 인정해 주지만, 그 다음에 공무원들 다 재택근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기업도 재택근무를 거의 장려를 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데 다 재택근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의 준 락다운이지만 개인의 활동을 제한하지는 않는 수준 정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그러니까 3단계는 사실 하기 되게 힘든 조건은 맞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하기 힘들지만, 그럴 거면, 못할 거면 만들면 안 되죠. 단계를. 그쵸. 아니면 아예 단계를 하고 올려서 한 1000명, 2000명 발생할 때는 하겠다 정도를 했어야 되는데, 100명 이상만 되시고, 그런 부분은 이제 단계를 생각보다는 되게 낮은 단계에서 올리려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거라면 제대로 3단계를 빨리 올려서 빨리 낮추는 단계로 가는데, 그렇게 이제 안 됐었던 부분들이 사실 첫 번째. 그러니까 선제적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할 거면 빨리 그냥 그때 막 400명 올라간 그날 아예 3단계 해가지고 빨리 낮춰가지고 숫자를 확실히 줄이게 하던지, 아니면 못할 거면 2단계를 하되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지금 3단계 올리고 싶지만 3단계 올릴 수 있으면 경제 여건이 안 되니까 우리 꽉 참고 잘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럴 바에는 3단계 빨리 올리십시오라고 강조를 했고, 그러니까 3단계를 올리라고 계속 강조를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1.5단계 만든 거거든요. 근데 3단계 얘기를 안 했었으면 2.5단계 안 만들었을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일종의 그 견제와 연대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게 방역당국 전문가 사이에 형성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메르스 때 초반에 정부가 방역당국이 정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질병관리본부가 안 돌아가니까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같이 그냥 했는데, TF 구성에 했는데, 약간 그때는 민간 쪽에 조금 더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힘을 더 실어줘서 민간에서 하라 그러면 민간 전문가들이 하라 그러면 다 알아서 이런 식의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방역당국 입장에서 특히 정말 자존심 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 그 상황들을 방역당국이 이제 거치면서 일종의 와신 상담도 했고, 일단은 전문가랑은 협업하는 거지. 어떻든 우리가 방역당국의 행정권이랑 그런 방역의 것들 노하우는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방역당국이 그 행정권을 계속 쥐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하고는 일종의 견제와 협력을 하는 상황으로 가자. 일단은 지난번처럼 민간이 아예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협업이 될 때는 협력을 충분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종의 상호 견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 영역 쪽 때문에 만약에 단계 올리거나 이걸 망설인다면 방역당국 쪽에서는 그래도 올리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좀 더 강하게 해줘서 방역당국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하는 거고, 일종의 또 만약에 너무 멈칫멈칫거릴 때는 전문가들이 강하게 얘기해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걸 이제 동력을 갖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서 일종의 역할 분담이 된 거죠. 방역당국, 특히 질병관리청이죠.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는 자기가 가진 고유 권한들, 그러니까 방역에 대한 행정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이제 좀 할 수 있고, 또 민간 전문가들은 일종의 그런 부분에 자문도 하고 일종의 이제 서로 상호 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여서, 저는 오히려
메르스 때보다는 지금에 가끔은 좀 느리게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서로 협의도 해야 되고 뭐 얘기하다 보면 의견이 갈릴 때도 있으니까 좀 느리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긴 있지만 오히려 지금의 모습들이 민간 전문가랑 이제 방역 당국이 어떤 민주적 거버넌스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또는 어쩔 때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더 세련되게 바꿔준다면 훨씬 더 나은 구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담론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훨씬 더 좋은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2차 유행이 생긴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만약에 뭐 사랑제일교회나 어떻든 그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한번 증폭이 됐긴 됐지만 증폭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언제나 벌어져야 되냐면 지역사회 내에 감염자의 그런 숫자가 이제 모르게 잔존 감염자를 보통 표현하는데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일부 감염자가 취약한 그런 집단 내에 들어가서 거기서 대형 그런 그 유행을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되고, 그러니까 증폭시키는 역할들은 이제 취약한 데서 증폭이 되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사랑제일교회가 4월, 5월, 6월, 7월, 8월 지날 때 그쪽 교회는 똑같이 모였단 말이에요. 똑같이 모였는데 그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잘 안 지키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크게 문제 없이 됐던 거는 지역사회 내 감염자 숫자가 어느 정도 적었기 때문에 4월, 5월에 뭐 이태원 발병 하긴 했지만 그걸 잘 막아내면서 확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취약하게 굴고 계속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유행을 거기서 이제 문제가 안 생겼던 거지만 그러니까 7월 말부터 8월 사이에 일단은 여러 가지 뭐 이제 일단은 뭐 이제 휴가철 겹치면서 국민들도 많이 느슨해졌고 장마가 길어지면서 이런 실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접촉, 실내에서의 접촉이 많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늘어난 측면들도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경제를 내수 살리려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모션들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증폭이 되니까 지역사회 내 감염자들이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었고 그런 늘어난 사람들이 취약하게 했던 집단들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빵 터진 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측면인데 그게 부각돼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 2차 유행은 되게 다중적인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천지 같은 그러니까 1차 대구 영북은 이런 그때도 마찬가지 지역사회 감염자가 슬금슬금 늘어나다가 일부 감염자가 신천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폭발을 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때는 단일 유행 패턴이었기 때문에 신천지만 막아도 딱 되는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유행하는 패턴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랑제일교회랑 강복절 집회가 가장 큰 그 환자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그런 그 이제 집단 발병이 아주 소소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 8월에 있었던 우리나라 전체 느슨함들이 같이 폭발하면서 생긴 거여서 그거를 아주 크게 증폭시킨 거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가 맞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한 절반 이상은 이렇게 확 늘어난 사람들의 집단 발병도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포션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의 책임도 일부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느슨하게 만드는 그런 내수진작의 프로모션들이 있었던 부분들은 정부의 책임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많이 느슨해졌던 것들은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장마가 뭐 몇십 년 만에 있을 정도로 장마가 너무 길었죠. 그러니까 실내 활동이 너무 증가되니까 안 좋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꺼번에 뭉친 부분이 이제 사랑제일교회랑 강화문 집회가 이제 폭발시키는 그런 이제 내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7월, 8월에도 지역사회 내 감염자가 어느 정도 있는 수준이었던 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강화문 집회 또 이제 그때 연휴 기간에 이렇게 증폭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때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저희가 확진자의 숫자들, 그다음에 전반적인 그런 지역사회 내에 지금 퍼져 있는 확진자 수를 확 줄이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추석을 맞이하게 되면 상황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그때는 14, 15, 16 그때 직전의 상황이 지역사회 내에 지금 확산돼 있는데 그게 그 연휴 기간 통해서 뭐 강화문 집회 이런 것 통해서 확 증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정말 안정시켜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정말 지역사회 감염자가 확 줄어들 정도까지 잘 낮춰놔도 추석 때 증폭될 가능성이 높은데 잘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100명, 200명 발생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추석을 맞이하게 되면 추석 때 전국 단위로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숨어있는 감염자, 아직도 내가 감염된지 모르는 무증상 감염자나 증상이 가벼워서 병원 안 가는 분들이 전국으로 가서 이제 확산을 시켜버리면 더 문제는 고향에 가시면 주로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인들의 감염 상태가 확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문제는 수도권은 그래도 여러 차례 지금 이런 상황을 맞아서 병상을 조율하고 이런 게 그나마 가능한데
지방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2, 30명만 발생해도 휘청휘청 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병원도 별로 없고 이런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추석 때 만약에 지방에 있는 그런 노부모들이 만약에 감염되는 상황이 되면 아주 아수라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때 이제 고향 방문도 자제해야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저녁 먹고 식사하고 이런 것도 자제를 해주지 않았다가는 정말 큰 폭이, 그것도 수도권 중심의 발병이어도 쉽지 않은데 이게 전국 단위의 발병 상태가 돼버리고 특히 취약한 쪽, 뭐 강원도, 제주도 이런 식으로 의료기관이나 이런 숫자도 부족한 그런 데서 발생을 해버리면 상당히 의료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석을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추석 전에 감염자 숫자,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그런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2.5단계든 뭐 3단계든 간에 빨리 해서 빨리 낮추자겠던 게 추석이 얼마 안 남아서 사실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때도 중요하지만 특별방역 대책은 추석 직전에 2주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면 추석을 편안하게 보내려면 확진자 수가 줄어버리면 추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고 추석 때는 그냥 전국으로 흩어지지만 말아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추석을 맞이했는데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면 이건 추석 이후의 상황들은 강화문 이후의 상황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뭐 추석 마지막 연휴 끝나는 10월 3일 날 이제 뭐 또 저쪽 보수 교회 쪽에서 집회하겠다고 막 이런 얘기 또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증폭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1, 2주를 더 잘하는 게 추석 때도 당연히 잘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1, 2주도 엄청나게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